매직 존슨 같은 패싱 센스에 스테픈 커리의 슈팅 정확도를 가진 선수, 동시대의 샤킬 오닐과 코비 브라이언트를 제치고 백투백 MVP를 받은 선수, 이 선수에게는 화려한 탄력도 압도적인 피지컬도 없었습니다. 왜소한 체격과 비미국인이라는 편견을 감각적인 플레이메이킹으로 박살내버린 런앤건 농구의 끝판왕, 이 선수는 바로 스티븐 애쉬입니다. 지금의 현대 농구를 10년이나 앞서갔던 그의 농구는 과연 무엇이 달랐을지 레전드 포인트 가드의 커리어를 리와인드 해보겠습니다. 1974년 2월 7일 스티븐 애쉬는 남아공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에서 자랐고 축구, 농구, 하키 등 다양한 구기 종목을 즐기며 성장했습니다. 그중 농구 선수가 될 가능성은 희박했는데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까진 축구가 최애 종목이었습니다. 농구를 알게 된 건 새로운 학교에 간 13살 때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왜 농구 같은 운동을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클 조던을 보고 농구에 매료되었고 비가 오는 날에도 야외 코트에 나가 수백 개의 자유투를 던질 정도로 농구에 광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즐긴 다양한 구기 종목에서 배운 감각을 농구에도 녹여내 고등학교 시절에는 노룩 패스, 유려한 드리블 등 화려한 스킬을 갖춘 포인트 가드로 성장해 팀을 진두지휘했는데요. 팀 동료들과 손발이 안 맞을 때도 항상 내쉬는 자신의 실수라며 미안함을 표현하는 겸손한 리더였습니다. 졸업한 시즌 평균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기록을 뽑아내며 9할 이상의 압도적인 승률로 팀을 이끌었고 캐나다 콜럼비아 지역 고교 리그에서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NBA에 입성하기엔 대학 입학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하이라이트 필름을 30개 이상 미국 대학교에 보냈지만 평범한 키와 운동 능력, 낮은 학교 인지도라는 편견을 깨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트리플 A 대회에서 산타클라라의 딕 데비 감독이 내쉬의 플레이를 직접 보고 공수양면으로 깊은 인상을 받아 장학금을 제안했습니다. 산타클라라는 평범한 미드 메이저 컨퍼런스 소속이었으나 내쉬는 언더독의 반란을 이끌며 학교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신입생 시즌에는 벤치 멤버로 기용되어 안정적인 슈팅 능력을 보여줬고 NCAA 토너먼트에서 2번 시드 애리조나를 꺾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기에서 야투율은 크게 흔들렸지만 클러치 상황 자유투만큼은 안정적이게 넣어주면서 다음 시즌부터 주전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3학년 시즌에는 평균 20.9득점, 6.4어시스트, 3점 성공률 45.4%를 기록하면서 컨퍼런스 각종 부문 1위의 이름을 올렸고 WCC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졸업반 시즌에도 2년 연속으로 올해의 선수가 된 내쉬는 NCAA 토너먼트 1라운드에서 메릴랜드 대학을 상대로 12점 차 승리를 이끌며 NBA 스카우트들에게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무명 대학이나 다름없던 약체팀을 3번이나 NCAA 무대로 이끈 내쉬는 졸업과 함께 1996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고 1라운드 15순위로 피닉스 선즈의 지명을 받아 NBA에 입성하게 됩니다. 당시 피닉스 선즈에는 제이슨 키드가 있어 선발 포가 자리는 고정이었기에 루키 시즌에는 출전 기회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백업 포인트 가드와 슈팅 가드를 오가면서 2년간 NBA 무대에 익숙해지던 와중 3년차 시즌을 앞두고 댈러스 매버릭스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전 시즌 20승에 그치며 최하위권에 머물던 댈러스는 내쉬가 주축으로 활약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유럽 출신의 루키 덩 노비츠키와 피닉스에서 1년 먼저 넘어온 마이클 핀리까지 젊고 재능 있는 선수 풀과 공격 농구의 대명사 돈 넬슨 감독 체제에서 기량을 꽃피우게 됩니다. 팀 성적은 2년 만에 40승을 찍을 정도로 올라왔지만 늘 동료들을 살려주는 내쉬의 패스 우선주의 마인드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돈 넬슨 감독이 경기당 최소 10개 이상의 슛을 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협박할 정도였습니다. 그 말대로 야투 시도 횟수를 늘린 0001 시즌 내쉬의 야투율은 전 부문에서 상승했고 커리어 처음으로 평균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자 플레이오프 길도 열렸습니다. 1라운드에서 존 스타크턴과 칼 말론의 유타 재즈를 3승 2패로 꺾으며 업셋을 이뤄냈는데요. 비록 다음 라운드에서 1번 시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1승 4패로 무너졌지만 라이징 스타로 눈도장을 찍기엔 부족함 없는 활약이었습니다. 반강제로 슛을 던지게 된 내쉬의 성장은 댈러스에서
계속해서 쭉 이어졌는데 데뷔 6년 차의 첫 올스타로 선정, 2년 연속으로 82경기를 뛰는 근면성실한 활약으로 올 NBA 서드팀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02-03 시즌 중에는 14연승을 질주하며 리그 1위인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동일하게 60승 고지를 밟았고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다시 맞붙게 되었는데요. 덩컨의 40득점 활약에도 노비츠키가 38득점으로 맞불을 놨고 내쉬와 핀리도 20득점 이상을 터뜨려주면서 원정에서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3차전 노비츠키가 무릎 부상을 입어 시리즈 아웃되는 악재가 터졌고 이후 2승 4패로 탈락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03-04 시즌에는 앤투원 제이미슨과 앤투원 워커까지 영입하며 내쉬가 패스 뿌릴 선수들이 사방에 있었고 평균 8.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해 댈러스는 리그 전체 1위의 화력을 자랑하며 대권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오프 1라운드부터 만만치 않은 공격력을 갖춘 세크라멘토를 만났고 승부처에서 상대의 탄탄한 수비를 뚫지 못하면서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시즌 종료 후 댈러스는 이제 30대에 접어드는 내쉬에게 큰 금액의 장기 계약을 안겨주는데 부담을 느꼈고 이때 피닉스에서 좋은 조건으로 장기 계약 오퍼를 받으면서 6년 만에 친정팀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홍삼, 녹용, 영양제 좋다고 해서 다 먹어봤는데 정작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별로 없고 돈만 수십만 원 날린 경험 있으시죠? 그러다가 최근에 한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첫 화면에 이런 문구가 떡하니 박혀있더라고요. 저렴한 건강식품을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이거 봐라? 뭔 깡으로 이러는 거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다 먹은 빈 박스만 보내도 100% 환불, 살다 먹는 식품을 환불해준다는 건 처음 봤거든요. 대체 뭘 믿고 이런 조건을 내거는 걸까? 지금부터 40초만 집중해보세요. 다 먹은 빈 박스만 보내도 100% 환불?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 기운 없고 자도 피곤하고 영양제 열알 먹어도 소용없지? 이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야. 그래서 홍삼 찾는다고? 근데 진짜 효과 본 적 있어? 흔한 홍삼이랑 비교하지 마. 백진삼은 프리미엄 고농축 산삼진액이거든. 그래서 몸에 활력 주는 핵심 성분이 일반 홍삼은 7에서 15mg 쥐어 짜낼 때 얘는 특수 효소 추출 공법으로 81mg 11배 차이야. 급이 다른 거지. 커피로 치면 밍밍한 아메리카노와 진한 에스프레소 원액 11샷의 차이. 말이 되냐고. 27만 박스 팔렸는데 환불률 1% 미만. 나머지 99%는 뭘 느꼈길래? 만족? 몸이 증명하니까. 약 1만 개 리뷰에 답 다 있어. 고정 댓글 눌러서 왜 끊으면 안 되는지 확인해봐. 04-05 시즌은 내쉬의 커리어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29승 팀이 62승을 거두는 리그 최고의 팀으로 급변했습니다. 작년 대비 평균 득점이 16점이 올라 리그 1위, 오펜시브 레이팅, 페이스 등 공격 지표에서 모조리 1위를 차지하는 닭공 농구를 선보였는데요. 마이크 덴토니 감독이 추구하는 7초 속공 시스템에서 내쉬는 물 만난 고기처럼 코트를 휘저었습니다. 수비가 밀집되어 있는 페인트 존 안에 들어가서도 드리블을 멈추지 않고 상대의 시선을 끄는 능력이 탁월했고 수비가 자신에게 시선을 뺏기면 컷으로 들어오는 동료에게 기가 막힌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볼 배급부터 내외각을 가리지 않는 득점까지 내쉬는 피닉스의 신바람 농구를 주도하며 시즌 평균 더블더블과 어시스트 왕에 등극했고 정규 시즌 MVP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1번 시드로 진출한 플레이오프에서도 멤피스와 댈러스를 꺾고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러나 전통의 강자 샌안토니오를 상대로는 힘을 잃었습니다. 내쉬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 아마레 스타더마이어는 시리즈 평균 37득점, 10리바운드, 내쉬 역시 23득점, 10어시스트로 정규 시즌 때보다 많은 득점을 뽑아냈지만 스퍼스는 내쉬를 시종일관 견제하면서 공격을 지연시켰습니다.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샌안토니오가 더 많은 리바운드를 잡으며 여러 번의 슛 기회를 가져갔고 3차전과 5차전 두 번이나 90득점대로 묶이면서 파이널 진출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내쉬가 이끄는 런앤건 농구는 한 시즌 반짝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05-06 시즌 아마레가 무릎 수술로 시즌 아웃 되었음에도 평균 18.8득점, 10.5어시스트로 활약하면서 선수단 7명의 커리어 하이를 이끌어냈습니다. 내쉬도 18년간의 NBA 커리어 중 가장 많은 야투를 시도했고 무결점 슈터들만 도달할 수 있는 180 클럽 기준을 여유있게 넘겼는데요. 그 결과 르브론, 노비츠키, 코비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2년 연속으로 정규 시즌 MVP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NBA 우승을 이끄는 것뿐이었고 힘겹게 한 단계씩 전진해 갔습니다. LA 레이커스와의 1라운드 1차전 승리
이후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일찌감치 탈락 위기에 몰렸으나 5차전부터 다시 110점대의 득점력을 되찾으면서 4승 3패로 2라운드에 진출. LA 클리퍼스를 상대로는 한 경기를 이기고 지는 패턴을 반복하며 7차전까지 갔지만 7차전 압도적인 3점 슛 차이로 점수차를 벌려 20점 차 대승을 거두고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19처럼 가깝게 지낸 노비츠키에게 가로막혀 서부 평정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내쉬는 탈락 직후 노비츠키와 댈러스를 치켜 세우면서도 씁쓸한 심경을 밝혔는데요. 30대에 접어들어 전성기를 맞은 그에게 아직 기회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06-07 시즌에도 평균 11.6 어시스트로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웠고 MVP 투표에서도 2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팀적으로도 스타덤 아이어가 복귀해 같이 퍼스트 팀에 선정되었고 메리언까지 3명의 올스타, 발보사는 식스맨상을 수상하며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의 전력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플레이오프였습니다. 1라운드에서 레이커스를 물리치고 커리어 내내 시달린 숙적 스퍼스와 마주했는데요. 거친 파울이 난무하면서 시리즈 흐름은 한껏 과열되어 있었고 4차전 후반 로버트 오리는 내쉬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고 플래그넌트 파울로 퇴장당했습니다. 내쉬는 침착하게 24득점 15어시스트로 팀을 이끌며 4차전을 잡고 시리즈 동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NBA 사무국이 추후 징계로 오리에게 2경기 출전 정지, 아마레 스타더마이어와 보리스 디아오에게는 각각 한 경기씩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징계 사유는 아마레와 디아오가 허락 없이 코트로 난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명의 주축 선수를 잃은 선즈는 5차전 홈 경기를 3점 차로 내줬고 이후 6차전 원정까지 패배하면서 짙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음 07-08 시즌 도중 덩컨과 맞설 센터가 필요하다 생각해 샤키로니를 데려왔지만 어김없이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샌안토니오에게 1승 4패로 무기력하게 탈락했고 08-09 시즌에는 테리 포터로 감독을 교체하면서 피닉스의 특색이 있던 농구도 사라지게 됩니다. 09-10 시즌 35살이 된 내쉬는 커리어 4번째 180클럽, 4번째 어시스트 왕에 오를 정도로 여전히 기량을 유지하고 있었고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포틀랜드와 스퍼스를 잡아내고 커리어 4번째 컴파 무대에 올랐으나 그의 우승팀인 코비와 가솔의 레이커스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2010년 탈락 이후 2시즌 더 피닉스에서 뛰었지만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하지 못했고 2012년 여름 FA 자격을 얻은 내쉬는 은퇴 전 우승을 꿈꾸며 LA 레이커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내쉬, 코비, 제이미슨, 가솔, 하워드로 이어지는 화려한 반지 원정대를 결성해 기대를 한몸에 받았는데요. 하지만 시즌 2번째 경기만에 부상을 당해 2달간 결장해야 했고 복귀 후에도 스타 선수들 간의 시너지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시즌 막판 투혼을 발휘해 턱걸이로 플레이오프에는 진출했으나 코비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었고 1라운드에서 또 샌안토니오를 만나 처참하게 시리즈 스윕으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시즌은 내쉬도 15경기 출장에 그칠 정도로 부상에 시달렸고 결국 2015년 3월 은퇴를 선언하며 18년간의 프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피닉스 선즈는 내쉬가 사용했던 등번호 13번을 영구 결번했고 2018년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면서 위대한 업적에 대해 인정받았습니다. 스티브 내쉬는 역대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면서도 은퇴하는 순간까지 동료의 기회를 먼저 찾았던 진정한 코트 위의 사령관이었습니다. 마이크 덴토니 감독은 훗날 그에게 더 많은 슛을 쏘게 했다며 아쉬움 섞인 회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지금처럼 3점 슛을 많이 던지는 현대 농구에서 좀 더 이기적으로 뛰었다면 그의 커리어는 지금보다 더 위대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투백 MVP, 퍼스트팀 3회, 5번의 어시스트 왕에 등극하며 언제나 기복 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선수, 시대를 앞서간 포인트 가드 스티브 내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